요새 사람들 모이면 난방비 이야기 꼭 나오지. 1월 달에 고지서 받았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 달에는 더 많이 나와서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안 그래도 물가도 많이 오르고 참 힘든데 가스 요금에 전기 요금까지 올랐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서도 겨울에 난방이 필수인데 난방비 올라서 어째 지내고 계실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는데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취약계층의 마지막 쉼터라고 할 수 있는 복지시설들 여기서도 뭐 난방비 걱정 때문에 뗐다 안 뗐다 뭐 온도를 줄였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리는데 그 난방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네, 우선 사회복지 시설을 크게 나눠보면 이제 그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용하시는 이용 시설이 있고 예. 거주해서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이제 거주 시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요양 시설이라든지 뭐 장애인 거주 시설이라든지 그 안에서 여가와 일상을 다 보내는 이제 이런 시설들이 있고 집을 별도로 두시고 이용하시는 시설들이 크게 나눠지는데 네. 예. 난방비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안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나 부산시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복지시설을 특별히 대상으로 한 예산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각종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예산 공시를 하고 1월에 결산하고 예산 수립을 하는 과정들이 이미 다 거쳐난 상태라서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한 예산을 더 추가해서 활용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소요되는 대로 일단은 예산에 잡혀 있는 만큼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예. 이제 푸념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우리 괜찮다. 우리 이제 피복들이 많다. 옷 여러 개 껴입으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농담을 하시긴 하는데 당장 이렇게 지금 예산이 고갈된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지불은 하지만 혹시나 이후에 이제 난방비 문제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은 이 1년의 운영비를 같이 묶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난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이후에 냉방비는 또 어떻게 할까? 내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정해진 예산을 많이 써서 빨리 고갈이 되고 나면 이후 기관 운영비는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들이 그래요. 좀 남아 있고요. 근데 특별히 도드라지기 어려워하는 현장들은 이제 좀 소규모 시설, 특히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제 그 보육시설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네네.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곳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예산 보조금은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로서 수립되어 있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예산 이미 마련된 예산을 일단은 소진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거기다가 이제 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높아지다 보니까 식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물품 대신 좀 현금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하소연하는 복지시설도 있다면서요? 이제 이런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나 운영비 전반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닌 별도 이용료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식비나 물품 지원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어쨌든 지금 요즘에 이제 언론에도 포털 사이트에도 난방비 지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어떤 기부 사례들이나 모금 사례들이 나오는데 예. 이제 이 당장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그렇다고 이제 취약계층에게 이용료를 더 걷어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다 보니까 보험금이라든지 외부 지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의 취지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식비를 줄이시거나 이러시는 상황은 아니신다만 이제 푸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사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보조금 전체는 1년 예산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진짜로 지금 당장 보조금과 반반해가지고 들어가는 곳은 이러면은 진짜 금방 소진이 될 텐데 해서 미리미리 이제 좀 줄이는 모습 그래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국가에서 발표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질문을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국가에서 발표한 이 주거 취약계층, 그러니까 난방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어떤 예산을 통해서 적절한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는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겪었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예. 이런 형태를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예. 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사업이나 부산시에서 발표한 이 사업들을 보면 이제 보조금 형식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그 난방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조금 형식이라기보다는 가스공사가 이 난방비 계산할 때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보조금 지원의 형식이 아니고 지금 기고지했던 전기 요금에 대한 이제 뭐 계산을 다시 한다는 거죠. 할인 혜택을 추가로 더 드린다는 개념이라 좀 보조금 형식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 바우처라고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다음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 이제 급여 형태에 맞춰서 난방비를 지원해드리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지원하겠다. 확대의 개념은 기존에 이제 생계의료급여 지원자 같은 경우는 28만 원 정도 지원했었던 난방비를 이제 한 30만 원 정도까지 올리는 뭐 이런 식으로 각 급여 수준에 맞게끔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형식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추가로 발표했던 것이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는 영역이 있다 보니 차상위 계층까지도 포함해서 할인 비율을 좀 높이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기초생활 수급자만 지원하면 이 에너지 대란이 다 해결이 되느냐라는 물음표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저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좀 확대해왔다. 이렇게 좀 진단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부산시에서도 아까 발표했다는 데는 어떤 것들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좀 사실과랑 비교하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먼저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쉬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정부에서 두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1월 달하고 2월 초하고 두 차례나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차상위 계층 6,700가구에게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의 차상위 계층이 약 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 차상위 계층 비율이 한 13% 정도 밖에 지원 대상이 채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현재 진단이고 부산시에 문의를 해봤더니 부산시에서 현재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확인되는 차상위 계층이 6,700가구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확하게 진단 기준이라는 게 소득 기준인지 뭐 세대수 기준인지 뭐 이게 주거 수준이 어떠한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이 진단 기준이 들어가 있는 이게 뭐랄까요 입장이라기보다는 약간 보기에는 부산시의 현재 재정 여력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좀 이 정도 수준으로 부산시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 사전에 어떤 재난과 관련된 에너지 대란과 관련된 예비비라든지 재난 관련된 구호 기금들을 좀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가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같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뭐 효과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난방비 문제 대란은 사실은 그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 물론 그분들에게도 많이 힘들고 무거운 일입니다만 그분들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로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이제 이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큰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원이나 이런 어떤 각종 혜택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이 사회복지 시설은 일종의 후원금이라든지 정부 예산 운영비가 비축되어 있는 운영 방식이 좀 있다 보니까 효과나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후원금이라든지 각종 어떤 지원 예산들이 이것마저도 끊겨버린다면 이제 복지 현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어떤 소상공인분들과 취약계층과 이런 어떤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주민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의 차상위 계층 부산에 있는 거에 비해서도 좀 너무 조금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후원을 하기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우선은
이 부산이 취약계층분들이 많긴 많으십니다. 수급자와 자산계층 합치면 부산 인구의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될 만큼 빈곤층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노후 주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산이.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마냥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주거 취약계층 지원하는 일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와 같이 고민하는 것이 향후 필요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 여기까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이었습니다.